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보통 일반인 분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코성형 재수술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상담하다 보면 코 수술 어차피 한 번 해서 안 된다면서요. 3번은 해야 된다고 어. 얘기를 들었는데 어.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재수술 확률도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재수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희가 보다 보면은 그 이유 자체가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대충 봤을 때 코 재수술을 왜 많이 하는지에 대한 이유 베스트 5개 5개 정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봅시다. 한번 좀 보고 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코끝 처짐. 음. 코끝 처짐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제 체감상 이제 아니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원인 자체가 이제 코끝이 처지는 거죠. 코끝이 처지는 이게 건데. 뭐냐면 수술하고 그 직후의 코 모양은 코끝이 이렇게 오똑하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겠죠.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약간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코끝이 낮아지면 당연히 코의 모양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모양은 내가 수술 직후에 봤던 모양보다 안 예뻐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술을 하러 오게 되시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뭐 모양의 불만족이라고 볼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보통 왜 처지죠? 일단은요 다시 한번 그 코성형 제로 티어 메이커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그래도 요즘 코성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말씀드린 파란색 영역, 기둥을 만드는 영역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처지는 원인 자체는 되게 다양합니다. 비중격 자체가 휘면서 이렇게 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우는 지지대가 약해져서 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흡수돼서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처진 원인 자체는 파란색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술 들어가 봤을 때는 이전에 세워놨던 기둥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늑연고를 쓴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보강해서 수술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딱 이렇게 들어보면 크게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처음에 붓기 있는 모양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은 붓기 쓰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요거 더 높아 보이고 좀 더 화려해 보이는 느낌 자체가 좋아서 근데 이거를 최종 모양으로 생각하고 붓기가 요만큼 빠졌어요. 이거는 처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붓기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처진다는 것도 이제 이거를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코성형을 했다고 이 모양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하진 않아요. 뭐 그래서 15년, 10년 지나면 얼굴이 노화가 되고 중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 세우는 모양 자체가 오똑한 느낌이 엄청 심해지고 이렇게 좀 굽어지는 요 느낌이 딱 코끝이 처지는 느낌이지 그때 2주차 때보다 낮아졌어요. 처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처진 걸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모양 자체가 이런 처지는 모양 자체가 아니라면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 코는 이게 그냥 내 코라고 치면은 코끝을 높여놓잖아요. 높여놓으면 코는 힘들어요. 코 입장에서는 계속 다시 낮아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낮아지려는 힘이 계속 있어요. 그 힘을 밑에서 우리가 지지대를 세워놓은 걸 통해서 버텨주는 건데 그게 잘 못 버텨주면 코가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둥이랑 다 지지대는 잘 버티고 있는데 그 위에 붓기가 올라와 있던 게 쪼그라들면서 빠지는 거 그거는 정상적인 거고 잘 아물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서 원장님 코앞 내려온다던데요, 코앞에서 화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그런 이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아 맞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무조건 조금 낮아진다고 처음에 할 때 그냥 엄청 높게 하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맞아요. 하나는 붓기 때문에 수술 직후보다는 조금 낮아져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높아져 있던 게 처지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높아져 해줘야 됩니다. 있던 게 처지는 거를 예상해서 높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붓기 있는 거가 좀 빠지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굶었어? 맛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수술 하셨던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수술하고 재수술할 거 생각해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수술하러 왔으면 재수술할 거를 생각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의욕이 꺾입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수술로 생각하고 수술 들어갔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수술을 하고 재수술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번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드리면요. 왜 코상형을 여러 번 해야 되냐라고 음, 하면은 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나이부터 뭐 40, 50대 분, 그 나이대 분들이 수술을 시작한 20살, 쉽게 말하면 20, 30년 전부터 서형 수술 방식이라는 게 제일 많이 변한 게 코상형일 겁니다.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까지 많이 바뀐 수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H자 실리콘을 쓰고 H자 실리콘이 튀어나오니까 그 위에 귀염골을 올리는 수술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그래서 귀염골도 써보고 비중격도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인공재료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술 방법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형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술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상형 하면은 재수술할 확률이 높다더라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하는 수술 방법이나 지금 강남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제 수술 뭐 비중격 연장술이고 그 다음에 늑연골을 활용한 수술을 하면은 사실 뭐 엄청 혁신적인 재료나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수술법의 변화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 생각이 좀 그게 들긴 하거든요. 바뀌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코상형이라는 게 방법이 굉장히 패러다임이 많이 최근 한 2, 바뀌었죠. 30년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재수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술법은 아마 최종 버전이라고 단언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수술 받으러 오지 마세요. 네. 안 쳐지게 튼튼하게 해놓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유 한번 보실게요. 낮거나 높거나 높이 문제. 사실 높거나보다는 낮거나가 더 많아요. 맞아요.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수술 받으러 갔을 맞아. 때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높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낮거나가 거의 90% 이상일 네. 거고요. 만약에 높거나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봤을 때 높거나는 처음 수술해주신 병원에서 낮춰주셨을 맞아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높이라는 거는 이제 호상형이라는 게 낮은 걸 높이는 건 어려워요. 근데 높은 거를 낮추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아마 첫 병원에서 AS를 해주실 가능성이 꽤 크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생각보다 너무 성계가 될까봐 좀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처음에 수술을 해봤는데 만족하는데 이 만족감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지. 욕심이 더 나는 거지. 그래서 상담해보면 지금 한 거 마음에 드는데 사실 다른 친구들 코 보니까 좀 더 더 높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 높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 높이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95%? 90% 이상이신 것 같고 높이의 문제는 확실히 낮은 걸 더 높게 해달라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 많아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높은 게 좋은 건 아닌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그래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보다는 조금 높게 하시는 게 아마 더 나중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럼 원장님 저는 근데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너무 티날까봐 걱정이에요. 그럼 내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러면 사진 딱 보면 되게 엄청 화려한 사진. 엄청 화려한 사진이지. 그럼 사진을 보면 어. 아마 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 문제가 많고 낮아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라는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아까 원장이 말씀하셨던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는데 유행 변동으로 인한 모형 불만족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코상형 트렌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댓글에서 무슨 얼굴을 트렌드 옷처럼 트렌드라고 맞아. 표현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일괄적으로 이걸 입었을 때 이렇게 수술했을 때 뭐 최첨단이고 트렌드 이거 이게 아니고요. 보통 그 세대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이렇게 트렌드가 있더라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행 변동을 제일 많이 타는 수술이라고 봤을 때는 눈이랑 그래도 코라고 보는데 눈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좀 많이 추구하다가 어떨 때는 또 화려한 라인을 좀 추구하다가 요즘은 그래도 세미아웃으로 거의 이제 그 뭐라 귀결됐죠. 유행을 안 타는 세미아웃으로 좀 라인이 좀 잡힌다고 보고 코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막 그게 코를 뭐 엄청 뭐 높였다가 낮추거나 그 정도의 취향 차이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유행 변동이 제일 덜 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직반 느낌? 직반 느낌으로 좀 귀결된 모양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보통 이제 그래도 한 10년 전 뭐 이렇게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한테 옛날에는 이런 모양이 좀 유행이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촌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사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도 이거를 뭔가 유행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렵고 이게 단어가 유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은 선호하는 유형의 코가 조금씩 바뀌는 그런 거를 유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모양을 좀 더 좋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재수술을 그렇죠. 거의 다 오시는 1, 2, 거죠. 3번의 공통점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모양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시대에 약간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다. 주관적인 느낌. 그다음 코끝 쳐져서 모양이 조금 옵독한 느낌이 덜해졌다. 맞아요. 그래서 재수술은요 생각보다 모양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문제 생겨서 재수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할 확률보다요 이렇게 모양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그래서 상담하실 때 항상 그런 모양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에 대해서 원장님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현재는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시간이 10년 이렇게 지나면 또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새 우리가 이제 재수술을 하는 분들이 좀 그런 케이스겠죠. 나이 들면 어떻게 변해요? 막 이런 거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그거를 많이 말씀드려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사실 성형수술은 얼굴이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만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만족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올라가고 행복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남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유행 변동으로 인한 모양 불만족이라니까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올 여름에는 V넥이 유행했는데 한 10년 뒤에는 라운드넥이 유행했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차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재수술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이제 근거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수술했을 때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10년 전쯤에는 반버선 코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반버선 같이 조금 화려한 코, 곡선이 많은 코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약간 촌스럽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뭐 요즘 흔히 말해서 자연스러운데 화려하게 아니면 적당히 화려하게 정도를 하면 그 유행이 엄청 타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극단적으로 치우셔서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든지 너무 곡선을 많게 너무 뾰족하게 너무 화려하게 했다고 했을 때는 그 시기가 지나면은 그게 확 티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조금 화려하고 티나고 뭐 그런 쪽으로 곡선이 많고 그렇게를 할 거면은 그것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 외에 그냥 중간 느낌이나 그런 느낌을 했을 때는 유행 변동으로 인한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건 약간 극단적으로 수술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원인이요. 다른 수술을 하고 나서의 조화라고 적혀 있는데 수술을 했는데 코랑 별로 안 어울리더라 아니면 코명이 변했더라 사실 경우가 있긴 하네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위턱 수술, 양악 수술, 그러니까 상악 수술을 하는 경우 아니고서는 이거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관련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악 수술이나 그러니까 위턱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는 코 모양이 변해요. 왜냐면 밑에 있는 비중격 부분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코가 낮아지면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양악하고 나서 코 모양이 변했어요. 재수술 하러 해주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거는 수술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고 해도 괜찮은 건데 윤곽을 했는데 뭐 안 어울려요. 윤곽이라고 하면 이제 양악을 제외한 뭐 이런 광대나 사각턱이나 앞턱 같은 수술을 했을 때 혹은 뭐 눈을 했을 때인데 그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런 친구들 많으시거든요. 내가 올해는 싹 다 고쳐가지고 맞아. 존예로 거듭날 거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미지 변화량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크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조화라기보다는 그런 얼굴 전체적인 변화를 많이 원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 개선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분들 올 한 해 내가 수술을 다 받아가지고 좋은 예로 거듭나겠다 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뭐 다른 수술의 조화라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있어요. 코에서 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앞트임이랑은 코는 조금 관련은 있긴 있어요. 맞아요. 아주 조금. 그것도 이제 뭐 미간이 좁거나 이런 분들은 앞트임을 하면은 미간이 더 좁아지죠. 근데 코가 되게 낮으신 분들이 실리콘을 또 되게 높게 넣어버리면은 미간이 조금 더 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꽤 계세요. 양악하고 나서 맞아, 양악은 또 계십니다. 양악하고 나서 코 모양이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그거는 이제 양악을 하고 모양이 변해서 음. 오는 경우고 그런 케이스는 꽤 많다고 보고 조화라고 따졌을 때는 이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이요 다 조화 잘 맞춰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말이 또 이상하긴 한데 그거는 하여튼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양악하면 코 모양은 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다음 질문. 자 부작용 문제입니다. 이게 왜 5번에 나왔냐면 그러니까 재수술 환자분들 중에서 이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퍼센트로 따지면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모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확률이 훨씬 높고 부작용 때문에도 당연히 오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하는 경우는 조금 적은 편이긴 하다. 네 일반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음. 코를 여러 번 수술한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 재수술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 체감상 이렇게 구축이나 아니면 기능적인 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5% 미만이라고 봅니다. 좀 네. 적죠. 적은 편이고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모양이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드셔서 재수술을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진찰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구축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일드하게 조금 진행된 구축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나 이제 크게 이제 외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모르고 조금 진행될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르고 진행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뭔가 예전에 비해서 코가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약간 구축이 생겼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구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마일드하게 구축이 살짝 생기신 분들은 사실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거기서 완료가 됐다면 모양이 이제 조금 짧아져서 모양적으로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구축이 생겨서 막 실리콘이 뚫고 나오고 막 뭐가 코가 망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또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기가 구축코라고 아시는 음.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다 뭐 예전에 20년 전에 수술했다가 이제 오래돼서 오셨는데 이게 너무 해맑으신 분이 계세요. 코 상태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좀 가감 없이 말씀을 좀 해드리거든요. 환자분 코는 코 못하시는 병원을 가거나 코 전문 병원이 아니면 못한다고 돌려보낼 겁니다라고 하면은 화들짝 놀라십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분도 계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좀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전체적인 재수술의 이유 중에는 아주 적은 포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아주 적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재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병원이지 우리가. 알 수 없이 다른 거 어떻게 알아? 나는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하여튼 저 부작용 때문에 수술하는 포션은 좀 적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다 모양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송성형에서 원칙은 모양을 딱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최대한 처짐 없이 하는 게 제일 1원칙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코성형 재수술 네, 이유. 베스트 5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피디님? 구축인지 아닌지 자기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뭐 그거를 확인한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냥 이제 수술 직후에 내 코 모양보다 코가 약간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들린다. 그냥 요거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그냥 환자분들이 알긴 제일 쉬울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계시거든요.
나는 원래 들렸는데요. 그치. 근데 본인은 좀 모를 수 있어요. 음. 주변인 분들한테 좀 여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를 이렇게 내려보십시오. 내려봤을 때 거의 구축이 진행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은 이 내렸을 때 움직임이 거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떻게 만져서 100% 자가 진단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모양적으로 재수술을 하거나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를 전문의를 좀 빨리 뵙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코 재수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